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요일 11시에 찾아뵙는 주주 코너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요. 주민들이 살아갈 권리, 주민들이 알 권리, 그리고 시청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세비톡톡에서 알려오는 내용들을 주로 방송을 해드리면서 또한 여러분과 같이 하는 주민자치회, 봉사회 또는 마을에서 마을 활동에 관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시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저는 전재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시 한 편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비톡톡에 올라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산길에서 서연우 노란 산 순박이꽃 진자리.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이 산길을 지나는 마음, 고운 사람이 있어 수줍게 피어난 꽃을 볼 수 있으리. 이제 조심스레 다가가 심호흡 한번 하고 굽어진 마음을 내려놓고 꽃 피울 자리에 기다리는 마음을 전해본다. 이야, 정말 멋진 시입니다. 산길에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서연우님이 쓴 시입니다. 참고로 제가 시를 읽어드리는 시는요, 나풀거리는 찬란한 것들이라고 해서 수원 시민 중에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 더러 많이 들어있는 강수정의 112명의 시 중에서 일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많다는 점 참고로 해드리고요. 여기서 굽어진 마음을 내려놓고 꽃 피울 자리에 기다리는 마음을 전해본다. 이야, 이거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멋집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배호의 검은 나비 듣고 오겠습니다. 배호의 검은 나비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세비톡톡에 올라온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 이런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 금연구역 안내 이렇게 돼 있는데요. 횡단보도 앞에 금연구역인 걸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네요. 이러면서 심지어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버젓이 당당하게 담배 피고 건너면서도 어이가 없네요. 금연구역 관련 강력한 홍보가 필요해 보여요. 횡단보도 자동 안내 음성 나오는 곳에서라도 금연구역임을 안내 음성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시민들이 이제 꽝충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담배 피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될 건 당연하고요. 이제는 누구 사람들이 있는 담배 피는 장소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아직도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담배 피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금연구역이라는 걸 안내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소한 거지만 주민 간에 협력해서 살아야 될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얼마나 중요한 대목인가 모르겠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말입니다. 기가 막힌 그 세비톡톡에 올라온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텀블러 관련입니다. 텀블러 아시죠? 일회용 컵 대신에 자기 본인의 컵을 이용하는 텀블러요. 그런데 텀블러 이용을 하시는 분들 중에 불편함이 하나 있는데, 갖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지만 뭐냐면 세척하기가 마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쓰고 세척하고 이렇게라도 하면 좋은데 몇 번을 쓰고 나서야 세척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머니 속에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척할 공간이 있으면 좋다, 이런 의견이신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각 공원에 수도 쪽에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편하게 세척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야,
이거 한 줄짜리지만 이분의 이 생각은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말을 할 때는 쉽죠. 아유, 일회용컵 쓰지 마. 텀블러 쓰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텀블러가 갖고 있는 그 단점 또한 만만치 않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세척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개선안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공무 같은데 특히 날 덥고 해서 일회용 안 쓰고 텀블러에다 뭐 시원한 커피라도 한 잔 넣어갖고 가면 드시고 씻으면 깨끗한데 씻을 데가 없으니 불편하다 이런 거겠죠. 이분한테는 정말 큰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텀블러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뜻이 있다는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이범학의 이별 아닌 이별 듣고 오겠습니다. 이범학의 이별 아닌 이별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새벽특톡에 올라온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방송은 뭐냐면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주주라는 코너인데요.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입니다. 96.3MHz 수원 공동체 라디오에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는 전재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새벽톡톡에 올라온 글들이 다양한데요. 이번에 하나 더 소개해드릴 거는 정말 이분은 정말 필요한 것을 제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가끔 잊고 살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모난 그 돌림이 있는 그거 채널을 따닥따닥 돌려서 썼던 조그마한 뭐 12인치, 14인치 텔레비전을 보던 시절도 기억이 있고요. 그때 당시에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다 보거나 비디오 테이프에다가 자기의 그 결혼식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비디오로 많이 찍어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억들이요. 졸업식 때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회가변이라든지 이럴 때 비디오로 많이 찍었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이거를 영상으로 볼 길이 적어진 거죠.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제안하는 건 뭐냐면요. 수원시에서 비디오나 카세트 테이프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거 보통 고마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수원시에서 해주기만 한다면 얼마나 고마워요. 물론 이제 여기에도 비용이 들어가겠죠. 또 그렇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면 얼마나 고맙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20년 전에 뭐 30년 전에 뭐 결혼식 했던 비디오라든지 또는 뭐 회가변이라든지 또는 뭐 즐거웠던 뭐 소풍이라든지 어떤 여행지라든지 많이 있을 겁니다.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공유하면서 시대의 흐름과 함께 추억을 되살리면서 누군가는 그 추억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그 추억을 보면서 울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추억을 보면서 지금의 행복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본인들의 엄청난 노력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느낄 때 우리는 감회가 새롭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비디오나 이런 것으로 놔둔 적이 없습니까? 있을 거라고 믿어집니다. 여기서 노래 하나 보겠습니다. 잭스키스의 노드 파이더. 잭스키스의 노드 파이더 듣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이 있잖아요. 새벽톡톡에 올라온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주 코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민이 주인이다 라는 코너이고요. 지금 올라온 내용 중에 하나 더 봤습니다. 광교 호수공원에 관광용 유람선이 떠다니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야, 이제 한층 더 나아가서 이제 광교 호수공원에 관광용 유람선까지, 이야, 왜냐면 거기 호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관광용 유람선이 다녀도 굉장히 멋집니다. 주변 이 뷰가요 보통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냐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는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1년 360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랬고요. 사업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진하고 적자를 일부 보전한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걸 제안드립니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은 투자 대비 손실을 감안한 것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면 처음에 초기 투자 비용을 적게 드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운영이 흑자를 내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럴 때는 준공영제로 해서 일부 적자를 보존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뭐를 하겠다고요? 광교 호수공원에 관광객 유람선이 떠다니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이 멋진 진짜 안을 내주셨어요. 이분들은요 광교 호수공원에 이렇게 깊이 있게 대화하는 걸로 봐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관심의 척도가 굉장히 높은 분들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들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정말로 곳곳에 대한민국 곳곳의 발전과 또는 관심의 척도가 문화를 일으킨 거 성장하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유키스의 만만하니 듣고 오겠습니다. 유키스의 만만하니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새벽 때 올라온 것 중에서 제목만 보면 이렇습니다. 10시 출근제 문의드립니다. 이게 뭘까요? 10시 출근제 문의드립니다. 이거 감 잡으신 분 감 잡으셨나요? 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에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맞벌이 가정으로 인해 초등학교 저학년인 혼자 등하원을 한다는 것이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최근 광주시가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노동자의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춰주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광주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초등학부모 근로자가 최대 2개월간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1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2일 가정 양립 지원 사업으로 예를 들어 출근 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6시에서 5시로 앞당기는 방식입니다. 수원시도 이러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문의드리며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랬어요. 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은 이 중소기업에 다니는 재직 중인 근로자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주변에서 봐도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 공무원들은 그래도 이 출퇴근 시간을 본인이 좀 정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조기 출근할 수도 있고 약간 늦게 출근할 수도 있고 물론 제도는 있는데 활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없다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했는데 그래도 제도가 있다면 필요한 분들한테는 꼭 적용이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이분의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요. 광주시에는 약 2개월간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1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일 가정 양립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마워한다는 거죠.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생각해 볼수록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이와 같은 계획이 없으시다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랬는데요. 우리 수원시에도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비톡톡 돌봄이라고 그래서 그런 방향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찾아보셨겠지만 한 번 더 꼼꼼히 찾아봐 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도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한 현실이다라고 봐집니다. 따라서 시에서 적극 방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이승철의 그 사람 듣고 오겠습니다. 이승철의 그 사람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새벽특집에 올라온 내용을 하나 더 전해드리면 친환경 수원 특례시가
2기 대응의 탄소중립 실천 친환경 모범 특례시로서 희망하며 제안합니다. 이렇게 써요. 와, 이 제목이요. 의미가 있네요. 그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내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보편화됨으로써 현재 화장 시 사용되는 화장용 중국산 수입 목관류를 천연 원목, 통판목으로 대부분 알고 있다. 하지만 용어 자체도 생소하지만 오동나무 조각을 공업용 접착제인 본드로 붙여서 만든 판재로 집성목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등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난해 중국어 생산 차질로 인한 수입 감소로 국내의 관 재고가 바닥이 나는 긴급한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문제는 화학 처리, 향균 처리 및 니스칠해서 만든 집성목 비인관을 소각 약 30분 소요할 경우 불완전 연소로 끄름이 발생되고 펄프관, 종이 가능 완전 연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펄프관은 완전 연소가 되니까 끄름이 발생되지 않는데 집성목관은 끄름이 발생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사 업무 안내, 여기서 장사 업무 안내라는 뜻을 아시겠죠? 네, 장사 업무 안내의 친환경 화장용품 권장 기준에 관한 운영 지침이 있지만 적극적인 소극 행정으로 전형적인 소극 행정으로 장사시설, 화장장 및 장례식장과 관련 업체에서는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구온난화 및 탄소중립 실천의 여러 환경적 문제를 인식하고 굳이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면서 공업용 접착제로 붙인 오동나무 집성 목관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인식 변화와 개선을 요하며 수입에 따른 통상 마찰과 수급 안정을 위한 대체관으로서 천연 펄프관, 종이관 사용을 적극 지향해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야, 이 대목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하시면 그대로입니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장내 물품, 장내에 사용되는 종이관, 천연 펄프관이라고 그러죠. 천연 펄프관으로 사용을 해도 괜찮고, 그런데 굳이 집성목관을 이용해서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친환경을 오염시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윤하의 오늘 헤어졌어요. 윤하의 오늘 헤어졌어요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FM 96.3MHz에서 보내드리는 주주라는 코너입니다. 매주 화요일 11시에 찾아뵙고 있고요. 저는 전재기훈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주주 프로그램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프로그램입니다. 주민이 주인으로서 어떤 권리가 있으며 어떤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어떤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시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주된 내용은요. 수원시에서 발표하는 세비뚝뚝을 주되게 하고 있지만 연간 수원시에서 발표하는 비전 발표가 있습니다. 그 발표나 또는 그 외 체육문화뿐 아니라 시민들이 가지고 봉사하는 봉사단체 또는 주민자치회 이런 모든 단체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부분 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수원시의 건의서 올라온 내용을 하나 더 할 건데 이거는 좀 간단합니다. 수원시 공원 내 시계 설치 건의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옛날에는 그 시계탑이라 그래가지고 시계탑에서 데이트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옛날 얘기를 했나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공원이나 광장에 시계탑이 있는데 시계탑을 하나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산책을 할 때 현재 시간을 볼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이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핸드폰이나 위치 등을 디지털기를 들고 다니기는 하긴 하는데 그래도 현재 시간, 온도, 습도 등을 표시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이랬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을 내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장나라의 스위트 드림 듣고 오겠습니다. 장나라의 스위트 드림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요,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학생들이 낸 제안입니다. 야, 이거 뭐 아주대학교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책 청년 참여단이라 그래가지고 늘 한두 건씩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이랬는데요. 현재 수원시의 이륜차 봉인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근 구청, 건성구청, 팔달구청, 영통구청, 장안구청에서 이륜자동차 등록번호 통지서를 발급받고 발급받은 통지서를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원화되어 있는 이륜차 봉인 업무 프로세스는 중복된 행정 절차를 초래하고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게 만듭니다. 또한 불편한 행정 시스템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된 채 운항하는 불법 오토바이가 증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륜차 봉인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안 방법은 통지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모든 업무를 한 곳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요, 이륜자동차 등록조 통지서를 발행하는 것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제출해야 되는 부분을 한 곳으로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민원인이 해당 기관에 방문했을 때 신청부터 봉인 발급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존 도로교통사업소에서 처리하던 봉인 발급 업무를 각 구청으로 이관하여 봉인 신청부터 발급까지의 모든 업무를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간소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게 진짜 학생들이요, 틈새를 정말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해하게, 그 다음에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돌아와줘, 백지영의 노래입니다. 백지영의 돌아와줘.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학생들이요, 정책 청년 참여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세비톡톡의 프로세스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제안의 수준이 높냐면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민원인들의 불편 신고를 간소화시키는 이런 제안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자전거에 대한 얘기를 내는 것 같은데요. 역시 대학생들의 그 젊은 피가 우리 세비톡톡으로 활력소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로교통사업소에서 처리하던 봉인 발급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는 문제,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발급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가 시청 업무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인지 도로교통공사에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내부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한 것은 아는데 우리나라 각 부처가 이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분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아갈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봐지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내 시계 설치권도 우리 민원인들, 우리 주민들이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느니 잘 되기를 바라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오래된 노래지요? 박재홍의 울고 눕는 박달재 듣겠습니다.